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21일차를 2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2일차예요. 1522일차. 267페이지예요. 놓아버림. 자, 놓아버림. 네, 267페이지에 다른 기법과의 비교해서 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갔는데, 볼게요. 앞에서 보았듯이 스트레스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은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 에너지의 압력이며, 이런 감정 에너지는 우리에게 있는 낮은 수준의 의식 전반을 반영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미리 막기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은 우리 의식 속의 내용물들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억제되고 오갑된 것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의식이 있잖아요. 낮은 수준에서는 에너지를 사업을 해도 낮은 수준,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무겁고 낮아져 있는 것. 그 겉에서 보이는 게 아닌 내 자체에 밝고 강력한 근원의 힘이 자체가 강력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없애거나 막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의식에 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흔히 처방되는 것은 의료 분야의 처방과 유사하다. 병의 내적 원인을 치료하기보다 병이 기존에 끼친 손상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겉에 있는 걸 보고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에 있는 내용을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에 열리는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 내용물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법, 워크숍, 스트레스 장애를 다루는 침수. 외부 것이죠. 내면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피드백, 심장 박동처럼 의식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활동의 측정치를 이용해 의식적 제어를 훈련하는 법, 척추 지압, 스트레스 조절, 영양, 운동할 목록, 동종요법, 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극소량 사용해 치료하는 방법, 자율훈련법, 긍정적인 사고와 정신훈련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근원의 스트레스를 왜 있었는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재맥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원적인 게 사라지도록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사지와 바디워크 요법, 인체의 촉감을 이용해 통증 감소, 손상된 근육, 회복, 혈액순환 촉진 등 전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법, 부유 탱크, 소금을 위에 떠서 긴장을 풀게 하는 장치, 치아 균형, 몸 운동으로 긴장을 푸는 기법.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적인 접근법들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한 결과와 손상만 다룰 뿐이다. 근본 원인을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일 뿐 현장에서 써먹을 만한 것은 없다. 예를 들어 연설이나 강의를 할 참이라고 하자. 우리는 항상 현장에 있다. 연설하다 말고 숨쉬기 운동을 하거나 체면 상태에 들어가거나 침을 맞거나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연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가족 간의 말다툼 하다 말고 부유 탱크에 들어가서 간편해서 좋을까?
들어가면 간편해서 좋을까? 뭔가 순간순간 감정적인 부분에 스트레스가 딱 생겼을 때 이런 요법들로 잠깐 하고 그 잠깐 하고 알아차리는 그 시간에 스스로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차리고 각성해서 빠져나오고 스탑하고 그게 더 빠른 거잖아요. 다른 외부적인 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외부에 잠시 그냥 있을 뿐인데 이게 근원의 치료 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기법과 다른 기법과 비교를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위와 같은 접근법은 일시적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걸리고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열광적으로 시도해 보던 사람들의 열기를 차츰 떨어뜨린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기본 인식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감정의 압력도 그대로 있다. 성격도 여전히 그대로다. 사는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의식 수준의 변동이 없다. 심리가 그대로다. 앞으로 예상되는 바는 이전과 같고 따라서 삶도 이전과 같다.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그쵸? 예전에 살아는 거와 지금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결국 줄지 않는다. 나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결국 줄지 않는다. 그럼 그 의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법이 근원적인 게 내가 어릴 때 근원적으로 상처받았던 곳에서 해결을 해야 모든 것들이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낳는 결과만 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낳는 결과만 달라질 뿐, 결국 줄지는 않고, 여기서 스트레스, 저기서 스트레스, 이 사람 보고 스트레스, 저 사람 보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뿐이다. 약간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앞서 나온 사후 약방문식 기법과 치료법들 역시 모두 도움이 되고, 주어진 상황을 완화해 다소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의 기반은 전혀 바꾸지 못한다. 문제의 기반은 전혀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런 기법 전부를 익혀도 스트레스 민감도는 그대로일 수 있다. 내 경험상 항복 기제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이다. 항복 기제를 써야 된다는 거. 외부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외부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에 생각이 탁 올라와요? 그럼 또 뭐야? 내 감정이 뭐 때문에 이 감정을 해석하려고 또 생각이 올라오지? 감정을 해석하려고 생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감정을 봐야 되죠. 뭐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두려움이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어릴 때 있었던 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복 기제. 그래서 우리 현풍이 두 자매님들 토요일 날 수업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안 듣고 계신 분들 수업을 들으셔야지 돼요. 일단 자꾸 들어야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그다음 하지. 안 들으면 자꾸 몸 쓰는 걸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몸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항복 기제는 감정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항복. 그렇죠? 놓아버림, 항복. 그렇잖아요. 놓아버림, 항복. 비난하면서 내가 왜 비난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질투가 나서 비난을 하고 내가 잘못될까 봐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될까 봐에 대한 근원적인 거 왜 내가 버려져서 잘못되고 안 될까 봐 그거를 놔야 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놓는 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각성하고 놓고 각성하고 놓고. 그래서
그것도 놔야 되고, 근원적으로 유전적인 신념, 신체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놔야 되고, 놀 게 엄청 많다. 놔야 된다, 놓아야 된다. 안 놓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에고가 갖고 있는 건데, 에고가 원하는 것은, 담물을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자아내고, 그쵸? 고통을 즐기는 거고,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감정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항복은 감정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병이 치유되며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자연 발생적으로 병이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놓아버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 근원적으로 뿌리가 뿌리를 뽑고 있는 그 씨앗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계속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감정을 항복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복을 했는데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예요? 카르마적 성향 같은 알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크게 아팠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소금, 물 먹고 오일 치료하고 구연산 먹고 파마넥스 먹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놓아버림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 근데 카르마적으로 전 업에 내가 진짜 이렇게 아플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카르마적 성향의 요인이 작동될 수 있다. 근데 카르마적 성향이 작동되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소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말을 정말 많이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말해요. 하나하나 다 놓아라. 8가지 감정에서 다 놓아라. 안 놓잖아요. 놓아라. 그래서 수치심도 놓고 다 놓는 거예요. 죄책감도 놓고 무기력한 것도 놓고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무기력했으면 그 전에 예전에 무기력했던 걸 찾아야 되잖아요. 무기력했던 걸 찾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또 막 뭐 8가지 감정 다 찾아서 놓아야 되고 SNS는 시작하기라도 해라. 문을 열어놓기라도 해라. 근데도 이제 문 열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네,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라고 다 안내를 해주시는데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은 내 신념대로, 우리 엄마 아빠의 삶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삶이 잘 키워주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그래도 끝까지 잘 두 분이 굉장히 몸으로 할 수 없는 그 몸으로 도와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참 몸으로 딴 사람들보다 왜 돈 재산 하나 받은 거 없이 뿌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재산 상속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런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지만 몸으로 남들은 또 해줄 수 없는 그 몸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감사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쵸?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진짜 그 전 업에 카르마랑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그대로 신념대로 부모님이 잘 도와주셨지만 부모님의 삶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한 삶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 거죠. 나는 나대로 자기 개발, 의식 성장도 해야 하고 의식 성장하면 더 큰 부자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카르마적으로 내가 선택했던 그 환경으로 가는 것이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또 내가 팔자가 바뀌는 거고, 팔자대로 살 것이냐, 팔자대로 팔자를 바꿀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삶에서 겪는 일을 바꾸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을 항복하고, 바꾸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을 항복하는 거예요. 삶에서 겪는 일을 바꾸거나, 그쵸? 병의 근원과 의미가 내면에서 더 밝혀지기까지 기다린다. 육체적 치유에 대한 요구와 바람을 놓아버리면 아주 깊은 항복을 마친 것이다. 육체적 치유에 대한 요구와 바람을 놓아버리고 아주 깊은 항복, 놓아버리면 깊은 항복을 마친 것이다. 질병의 세 측면, 질병에서 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질병의 측면은. 근데 육체적으로만 해야 되는 건 줄 잘못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도 어떤 테크닉적이나 방법으로만 어떻게만 하면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감사한 게 그런 걸 많이 요새는 되게 많이 되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어떻게 이 에너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의식이 전부인 곳에 의식이 상승돼야지 되잖아요. 에너지. 근데 저는 요새 그 꿈에 대한 것도 그 에너지, 그 느낌, 에너지가 기쁜 상태에서 느껴지는 시크릿, 느낌. 이게 진정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을 안 넣고 꿈이나 꿈, 비전, 동기부여되는 에너지. 그렇잖아요. 이쪽에 엄청난 그게 진짜 작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게 이제 저절로 풀려가는데, 그래서 에너지, 관리, 의식 수준, 이걸 바꿔가는 거, 이걸 이 성공과 모든 삶의 건강, 질병, 성공,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작동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것만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어제도 이제 그 미팅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팅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구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의 정신 세계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기력하게 있다는 거는 행동이 잘 안 되는 거는 무기력하게 있는 건데 무기력하게 있는 이 정신 세계는 어디서 왜 그랬는 거지 다 찾아보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릴 때 상실감, 두려움, 어릴 때 있었던 것들 때문에 그게 자극이 돼서 올라오는 것들,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걸 알고 이렇게 다루는 곳이 없지요. 정말 소수잖아요. 공부를 하겠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서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끌림이 있어서 들었죠. 끌림이 있어서 듣는 거예요. 끌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끌림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뭔가 어떻게 답답하고 그냥 한계를 맞았을 때, 이거 어떻게 뭔가를 더 잘 될 수 있다는데 여기서 한계를 맞았을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었고 이 수업을 듣는데 그 생각이 그냥 저는 그 잔치 미팅을 하는데도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저희 그 베라에서 리더들이 모여있는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혔어요. 한 개를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부딪혀가지고 다들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에너지가. 거기서 뚫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될까? 이제 자꾸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질병에서도 세 가지 측면이라는 측면, 육체, 정신, 영적인 거.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적인 것도 제일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부자학교 비즈니스 스쿨이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정말 써져 있는 게 여기서도 그, 이, 그, 마른 목골 있잖아요. 마른 목골. 마른 모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신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 네 가지가 잘 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참 있잖아요. 정신, 영적인 거, 교회 다니란 말이야. 신체적인 거, 몸은 알겠어. 몸은 알겠는데, 감정과 정신과 영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정신과 감정이 뭔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책을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의식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불어주셨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조금 막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책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아,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이제 이런, 이 또 로봇 기호사기도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안내를 해 주시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듣다가 또 딴 거, 그냥 뭐 다른 거에 물질적인 거에 또 휙 또 마음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들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끌림이 있어서 다시 다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생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최종 결과나 회복의 소망을 항복하는 순간, 최종 결과, 회복의 소망을 항복하는 순간, 평화의 상태에 도달한다. 평화의 상태, 즉,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항복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복과 함께 평화가 온다. 존재하는 것조차도 내가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있다는 생각,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여자라는 거, 엄마라는 거, 딸이라는 거, 응?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생이고, 누나고, 응? 부인이고, 할머니고, 할머니까지 더 붙었어요. 할미까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미예요. 뭔가 더, 계속 더 붙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즉,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더 놓을 수 있어야 되는 전반적인 항복. 그래야지 나의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놓아야 돼요. 막 시끄럽게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요. 놓아버려야 돼요. 어떤 것을 놓아야 될까를 찾아봐야 되죠. 놓아버려야 된다.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의를 주지? 그렇잖아요. 주의를 줄까? 내가 관심을 그들에게 줄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오늘 2030 책 미팅을 저녁 9시 하거든요. 아, 초대가 엄청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5주차로 이제 좀 알차게 짜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의식, 에너지의 진짜 에너지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릴 때 20대, 30대 때 알면 너무 좋잖아요. 저는 40대 때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음, 하여튼 재미가 있어요. 이걸 또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중에 또 완전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크릿이 무엇인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내가 주의를 뭔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복해서 우리는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수업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을 하고요. 12월 21일, 22일. 연말이라 무슨 행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1순위를 이쪽으로. 내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의식,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시크릿을 제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크릿도 처음에는 뭐지? 저건 뭐 이러다가 믿어지는 마음이 더 그냥 믿는 게 생각으로 갔던 게 점점 믿는 게 그렇지 그냥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단계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느냐. 어쩌다 듣는다고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도 다 안 된 거예요. 이해하면서 실천할 수,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 22일 여러분들 삶이 바뀌시려거든.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뀌시려거든. 꼭 시간을 빼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그래서 12월 10일에 입금하는 날이에요. 13일까지 마감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알아차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고요.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